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뭐예요? 또 골다공증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방할까요?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또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제가 외래에서 흔히 받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뼈로 지키는 방법, 골다공증이란 어떤 것인지, 위험인자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다공증이란 뼈가 부스러지기 쉬워져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전신성 골격계 질환입니다. 정상인 뼈에 비해서 골다공증 뼈들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연결성도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기 쉬운 그런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보면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죠. 뼈의 강도는 골밀도와 골의 질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골밀도입니다. 근데 이제 골밀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뭐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뼈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골밀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뼈의 양의 변화입니다. 여성을 보시면 골밀도가 30대 초반에 최대 골량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이 최대 골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최대 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 선이 골절의 역치인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골절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폐경기를 거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도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시면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골다공증은 37%, 골감소증은 한 49%,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골밀도가 낮은 거죠. 전체 86%가 골다공증 또는 감소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0세 이상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의 골절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60% 정도 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은 척추, 또 고관절이라고 하죠. 골반, 손목 골절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척추, 손목, 나중에는 이제 고관절에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밀도의 진단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주로 중요한 것이 중심골인데요. 척추와 고관절이 중심골입니다. 이 검사는 엑스레이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받는 생활 방사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 해서 뭐 무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골밀도 검사는 장비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조금씩 다 오차가 있고 검사자의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의 경과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장비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병원에서도 뭐 건진센터, 뭐 외래 장비가 다 다르면 내가 검사했던 장비로 검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골밀도 검사의 보험 기준을 보시면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은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인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여기서 이제 고위험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체중, BMI가 18.5 이하, 또 비외상성 골절의 과경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에 자연 폐경된 경우, 이게 고위험 요소입니다. 고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도 폐경 후 여성이라면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또 보험이 되고요.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험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폐경 후 여성은 T스코어를 이용하게 되고 폐경 전 여성은 G스코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T스코어는 건강한 30대, 40대 여성의 골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것이 T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로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스코어는 기준이 정상 건강한 30대의 여성의 골밀도 분포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가 다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80세 이상에서는 많은 환자에서 골다공증을 보입니다. 폐경 전 여성은 G스코어를 이용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2.0까지는 연령별 기대치 범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연령의 기대치 이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T스코어를 이용을 하면 안 되고 폐경 후 여성에서 T스코어를 이용을 합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 이제 골밀도별 골절 발생 추이를 보시면은요. 골밀도가 T점수가 낮아질수록 골절률은 많이 높아지죠. 골절률은 높아지는데 골밀도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감소증 환자가 훨씬 많거든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골절 환자 수는 이 감소증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골밀도가 나빠지면 골절률은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감소증에서도 환자들이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골밀도 마이너스 2.5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에서 훨씬 더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80세에서는 11.5%, 그런데 50세에서는 1.7%에서 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입니다. 척추 골절이 있으면 요통이 있고 키가 감소하고 한번 골절이 되면 위아래로 또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변형, 등이 굽는다든지 등이 굽으면 폐 기능도 감소하고요. 삶의 질이 감소하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은 더 위험한 것이 1년 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한 20%이고 한 40%는 혼자 걷지 못하시고 일상생활 중에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8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과거의 골절 병력, 가족력, 또 비타민 D,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흡연, 음주, 또 저체중, 또 스테로이드를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항경령제, 헤파린, 면역억제제, 조기 폐경,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위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유방암 치료제 등이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체중이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이면 뼈가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메타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을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너무 저체중은 골다공증에 좋지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뼈와 상관이 너무 많겠죠. 흡연하시는 경우 여성, 남성 흡연자에서 골절의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햇빛은 무조건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햇빛은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부 노화도 햇볕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뼈에는 햇빛이 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합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파트에서 운동 가시는 분 보면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다 가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쪽은 조금 가리시더라도 이제 팔이나 이런 쪽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노출하셔서 필수적인 비타민 D가 좀 합성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음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래서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800단위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증이 엄청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안 좋죠. 우리나라는 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에 보면 비타민 D의 부족이 엄청 심각합니다. 비타민 D 농도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인 여성의 비율이 거의 뭐 한 8, 90% 정도 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레바논에 사는 환자보다도 더 비타민 D 부족증이 심각합니다. 칼슘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이 한 550mg 정도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폐경 후의 여성은 하루에 한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데 골다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영도 뭐 좋다 이렇게 하는데 수영은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우주인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에는 뭐 걷기, 달리는 거 너무 힘들면 뭐 춤추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요. 근력 강화 운동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흡수되는 걸 억제하는 약에는 여성 호르몬,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또 데노스맙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뼈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해주는 약물은 부갑상선 호르몬, 로모소주맙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사용 시 골절 예방하는 효과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50에서 79세 여성 대상으로 5.2년간 연구를 했을 때 척추 골절이 34%, 대퇴부 골절도 한 34%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사용했을 때는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도 골절을 한 50%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랄록시펜은 이제 척추 골절에 도움이 되고요. 비척추 골절이라든지 고관절 쪽에는 예방 효과가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척추 골절 환자에서 이전에 골절이 없는 경우 한 50% 정도, 이전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는 한 30% 정도 척추 골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데노스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골다공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제제입니다. 뼈는 50살이 됐다, 60살이 됐다고 해서 50년 된, 60년 된 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뼈는 흡수가 되고 또 새로운 뼈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재형성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롭스의 중요한 것이 파골세포입니다. 이 파골세포는 뼈를 흡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골세포에서 뼈를 만들어서 새로운 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데노스맙은 파골세포의 발생과 활성을 억제해서 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약입니다. 10년간의 투약에서 척추골, 대퇴골의 지속적인 골밀도 증가가 있었고요. 프리덤 연구라고 데노스맙을 이용한 연구에서 척추 골절 68%가 감소했고 비척추 골절 또 고관절 골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골 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피하 주사를 맞고요. 최대 24개월간 투여합니다.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서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중심골,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 결과가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하여야 하고 또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있어야지 보험이 됩니다. 다음은 새로 나온 로모소주맙입니다. 조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을 자극해서 골 형성을 촉진시키고 또 파골세포의 조절제를 변화시켜서 골 흡수를 막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뼈의 흡수에 중요한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키고 또 뼈의 형성에 중요한 조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을 증가시키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매달 주사를 맞는데 2대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9년 12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보험 기준은 부갑상선 호르몬과 동일합니다. 1년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투여가 금기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도 환자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제안을 합니다. 환자의 특성상 고관절의 골절이 굉장히 고위험군이다 라고 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을 추천을 합니다. 폐경 증상을 가진 골다공증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척추 골절의 위험하고 또 유방암 위험군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랄록시펜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춰줍니다. 이미 골절이
있다든지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군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 또는 로모소즘압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개개인별로 어떤 약이 더 도움이 될 건지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최대 골밀도 30대 초반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최대 골밀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잘 드시고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또 운동요법 같이 병행돼야 되고요. 낙상 예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로 제1강에서부터 10강까지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산부인과에 가기 싫다, 난 그냥 참을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항상 그냥 혼자서 참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